안녕하세요. 가연쌤의 중학교 정보 시간입니다.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안에서 알고리즘의 이해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다 같이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네, 교과서의 해당 부분 참고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여러분 혹시 종이접기 좋아하시나요? 뭐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종이배나 종이 비행기 같은 거는 다 접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종이접기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수학자나 컴퓨터 과학자, 공학자들이 현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종이접기에서 도움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우주 만원경에 유리판을 접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을지 종이접기에서 힌트를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종이접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순서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와 방법이 중요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랑 단계별 순서를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너다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졌네, 그거 멈춰야겠다. 초록불이네, 그거 둘러보고 건너가죠. 이런 것도 간단한 알고리즘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는 퀴즈를 한 개 내볼게요. 똑같이 생긴 동전이 7개가 있어요. 근데 6개는 무게가 같고 하나만 더 가벼워요. 근데 동전을 여러 개 올릴 수 있는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가벼운 동전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양팔저울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저울이 무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양쪽에 올리면 무게가 같은지 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려주는 게 양팔저울이죠.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일단 하나의 동전을 한쪽에 올려놓고 나머지 동전을 하나씩 다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가벼운 동전을 찾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6번 저울을 재야 되죠.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동전을 2개씩 짝을 지어요. 그러면 3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2개의 동전을 올려봐요. 또 올려봐요. 또 올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도 가장 좋은 경우는 첫 번째만을 찾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3번 저울을 사용하면 동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퀴즈에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동전 문제도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 이제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는 보통 이제 사람이 해결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컴퓨터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실제 지시를 내리는 건 누구죠? 바로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아주 똑똑해 보이지만 사람이 시키는 일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되려면 성립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입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입력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출력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처리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음 3번째는 뭘까요? 바로 명확성이에요.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모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 가능성, 각 단계는 반드시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한성이에요.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종료가 돼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라면 끓이기를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라면 끓이려면 일단 입력, 준비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필요하죠? 라면이랑 뭐 물, 냄비, 불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과로는 뭐가 나와요? 맛있게 끓여진 라면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명확성은 우리 그 라면 뒷부분에 보면은 조리법이 나와 있잖아요. 뭐 물의 양,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하고 몇 분 동안 끓여라 이런 게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 가능성은 조리법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라면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 뭐 4분 동안 끓였어요. 5분 동안 끓이면 라면 조리가 끝나야 되죠. 이거를 바로 유한성이라고 해요. 만약에 유한성이 없으면 라면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네. 우리 라면을 다 먹었다고 치고 양치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닦기 알고리즘. 입력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물, 치약, 칫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 출력으로, 결과로는 깨끗하게 닦인 이가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명확성은 각 단계에서 치약의 양은 어떻게 하고 칫솔질 순서 어떻게 하는지 횟수 이런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수행 가능성은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행했을 때 깨끗하게 닦인 이가 결과로 나오면 이거는 수행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유한성은 이 닦기가 특정 시간 후에 뭐 예를 들어 3분 종료된다. 이게 유한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서 빨래 하나요? 안 한다면 이번 주는 부모님이 빨래하실 때 도와드리면서 빨래하기 과정을 알고리즘 성립 조건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수학 문제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앞에서부터 한 개씩 계속 수를 더하는 거죠. 1하고 2 더하면 3이고 3하고 3 더하면 6이고 6하고 4 더하면 10 이렇게. 혹시 또 다른 방법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1과 100을 더하면 101이죠. 그리고 2와 99를 더하면 또 101이죠. 3과 98을 더하면 101이죠. 이렇게 합이 101이 되게 두 수씩 짝을 지어서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수학자 중에 가우스라고 있잖아요. 가우스 기호도 있고 가우스가 열쇠 할 때 이런 방법으로 더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법을 공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열 배우면은 공식을 배울 텐데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넣으면 답을 더 간단하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문제라고 해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단순한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가 더 많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 시간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과 조건에 알맞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문제 해결 과정이랑 알고리즘 개발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1단계는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분석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3단계는 찾아낸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4단계는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평가하고 반성해보는 과정이에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알고리즘에 대해 배웠고, 알고리즘의 성립 조건 몇 가지 배웠죠? 5가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구상해야 한다 라고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표현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